에브리웨이입니다. 오늘은 지역화폐 사업 수혜주인 헥토 파이낸셜에 대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신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아마 정책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헥토 파이낸셜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좀 해볼게요. 헥토 파이낸셜은요, 계좌 기반 간편 결제 및 전자 지급결제 대행 분야의 강점을 지닌 기업입니다. 과거 시애틀뱅크라는 회사에서 출발을 해서 미넨지, 현재 헥토 이노베이션으로 편입된 이후 지역화폐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장해 왔고요. 헥토 파이낸셜은 간편 현금 결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대형 커머스 및 제로페이 기관을 고객사로 두고 있고, 가상계좌 관련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전자상거래업체 등 다수의 고객을 확보한 대형 기관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지사라고 얘기를 하죠. 결제 중개 기관 서비스를 통해서 전자상거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업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금융기관에 헥토파이낸셜의 맞춤 컨설팅과 유지보수 관리 등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보시게 되면 자체 개발한 통합전산 시스템을 통해서 지역 화폐를 효과적으로 발행, 유통,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자체는 헥토파이낸셜의 플랫폼을 연동함으로써 발행량 및 예산 관리, 가입자 및 카드 관리, 부정 사용 모니터링, 정산 및 리워드 설정 등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바일 카드 기반 결제 지원을 하고 있고, 사용자는 헥토파이낸셜이 제공하는 전협 앱에서 충전 잔액 조회 가능하고요. 가맹점에서는 카드 결제 단말기나 QR만으로도 결제를 완료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간단한 구조죠. 지역 화폐가 정산을 하게 되면 결제가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일본 신용카드를 쓰는 것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화폐에 대한 이슈가 지속적으로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한국조폐공사와 온누리 상품권 결제 수단을 펀뱅킹, 은행과 업체 간의 자금 이동 등의 업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이 펀뱅킹을 제공을 하고요. KT와는 지역 화폐 결제, 간편 현금 결제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올해 하반기 지역화폐 사업차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인데, 지금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35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지역화폐와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대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밑에 보시게 되면 헥토파이낸셜 관계자는요, KT와 지역화폐 서비스 사업 계약 체결을 한 이후에 현재 지역결제 수단으로 간편 현금 결제를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온누리 상품권의 펀뱅킹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 모든 수혜는 당연히 헥토파이낸셜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책에 대한 모멘텀 앞서 말씀을 좀 해드린 거죠. 그 내용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건 이거예요. 전자금융거래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시행으로써 헥토파이낸셜은 선불대행 서비스 수요 확대와 함께 베리어 프리 키오스크 설치를 확대하면서 이것도 하나의 정책 모멘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 내용은 앞서 언급을 해드렸던 거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STO에 대한 얘기도 있습니다. 토큰 증권 발행 법제화 등 디지털 자산 시장을 육성하겠다라는 공약을 공통적으로 야당 여당 다 내놨었죠. 그렇기 때문에 STO 시장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역시 두 번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대금 통합 정산 솔루션이에요. 이게 글로벌 기업 대상으로 대금 통합 정산 솔루션 맘스의 성장성에 주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2024년에 11개 업체와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현재 25개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들어봤을 만한 알리익스프레스나 메타, 스팀 이런 회사들이 고객사로 확보가 되었고요. 아마존 등 계약을 마친 기업들이 연내 서비스 역시 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말에 출시가 되게 되면서 4억 4천만 원의 매출 총이익을 시작으로 2024년에 20억 4.6배 성장을 했고요. 2025년에는 50억으로 또 2024년 대비 2배 정도 성장이 가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맘스의 가파른 성장은 빠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시장 환경 속에서 헥토파이낸셜이 해외 글로벌 기업들에게 정산 및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며 글로벌 핀테크 기업으로 도약할 가능성을 보여준다라는 점도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맘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얘기를 확인을 해보게 되면 KB에서 얘기를 하는 건 동트기 전에 새벽 이게 가장 어둡다라는 얘기죠. 가장 어둡다.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실적, 주가 모든 저점을 통과했다라고 보는데 저는 지금 통과했다. 이렇게 봐요. 지금 통과를 했다. 아직 한 달이 앞섰었다. 한 달이 앞섰고 저는 지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적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1593억에서 올해 예상이 1818억이에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133억에서 168억으로 급격하게 뛰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 198억의 영업이익은 2021년이 당기순이익이 225억이었을 때 영업이익이 153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실질적으로 영업 외수익이 있다는 거죠. 영업 외수익. 왜냐면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사상 최대의 실적이 달성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사상 최대. 그리고 밑에 보시게 되면 225억이 사상 최대였는데 이때는 시간에 그러니까 영업의 거래를 제외하고는 아마 사상 최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상 최대. 그리고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1분기부터 실적이 턴 어라운드 되기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2분기에도 역시 뭐 큰 폭의 성장은 없어요. 오히려 매출은 하락하고 영업이익 하락하고 당기순이익은 거의 뭐 비슷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은데 3분기부터 실적은 계속적으로 다시 한번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표가를 좀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지금 15,050원이에요. 그리고 한 번도 적자를 기록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EPS 계속 플러스 유지였죠. BPS도 역시 적자가 나올 수 없고요. 현금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SPS 역시 꾸준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면 결국은 헥토파이낸셜이 이 성장성 기반으로 봐야 되냐 안정성 기반으로 봐야 되냐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헥토파이낸셜은 성장성이든 안정성이든 어떤 걸로 보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성장성이면은 기본적으로 PER 기준이고요. 안정성은 PBR 기준입니다. 그렇죠? 근데 성장성도 역시 지금 17,950원이 평균적으로 저점인 거죠. 그리고 37,500원 수준이 최고 평점 PER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PBR 기준으로 보신다라고 하더라도 19,000원에서 38,000원대까지는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가격은 역사적으로 11배 수준이었는데 10배 안 되죠. 그리고 PBR은 1.1배 수준이었는데 1배가 안 됩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 성장 아무 의미 없이 무조건 그냥 무조건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평가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도 2022년이 가장 뭐 높았던 가격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2021년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생각하는 건 어떻게 됐든 3만 원은 무조건 갈 만한 종목이다. 그게 당장이 될지 어떻게 될지 어떤 모멘텀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정책 모멘텀이 이슈가 되고 있고요.
추경이 진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지역화폐 활성화된다라는 얘기 나오고 있고요. 지금 지역화폐에 전국민 25만 원을 제공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온누리 상품권을 포함을 하거나 지역화폐를 포함을 하거나 경제 활성화를 지금 하려고 하는 신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수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무조건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실적도 좋고 그런데 왜 주가는 하락을 했느냐? 이게 관건이죠. 왜 주가는 하락을 했냐? 실적도 좋고 그런데 이때 문제는 온누리 상품권이었어요. 아마 작년에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온누리 상품권이 결제 이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업체들이 몇 개가 좀 무너졌죠. 그때 온라인 온누리 상품권에 대한 문제도 있었습니다. 이 결제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뭐 NHN, 한국사이버결제 이런 회사들이 주가가 다 박살이 났었어요. 그거에 대한 여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부터는 방향을 위쪽으로 잡아주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그랬을 때 언제 매수를 하냐가 관건이에요. 지금은 뭐 이렇게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를 할 거냐 올라갈 때 매수를 할 거냐 요거를 결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가 이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지금 가격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중기 장기 모멘텀에 대한 이슈 때문에 한 더블 정도는 뭐 중장기적으로는 수익 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빠르게 헥토파이낸셜에 대한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